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금요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 지도부의 첫 번째 만남. 정치자 여러분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변화된 정치 지형 속에서 협치 가능성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회동의 성과를 미리 예단할 순 없지만 향후 정국 운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청와대 회동에 배석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연결해서 어떤 분위기, 어떤 이야기 나누었는지 직접 들어보겠고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만나보겠습니다. 청와대 회동에서 정의당은 제외됐는데요. 밖에서 지켜본 평가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등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 정리해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 지도부가 총선 후 처음으로 만난 건데요. 이번 회동은 여소야대 3당 체제로 재편된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치권의 협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전국의 분수령입니다.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요. 1년여 만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반 총장의 한국 방문에 정치권이 술렁이는 모습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YTN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4.13 총선 후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지도부 이 첫 회동을 가졌는데요. 어떤 분위기였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일단 오늘은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시작이 됐다. 네. 그런데 달라진 정치 지형을 엿볼 수 있었어요. 네. 그 대통령을 맞이하기에 배석해 도요를 있었을 때 제일 먼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네. 그다음에 박지원 아하. 국민의당 원내대표 이렇게 서 있어서 대통령과 악수를 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었고 의석수대로 섰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덕담도 아마 그 우상호 대통령이 더 많은 덕담을 건네는 그런 네. 모습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상호 원내대표에게는 뭐 국문과 출신이니까 시적으로 뭐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고 대변인을 8번이나 지냈는데 좀 풀어달라. 그리고 정진석 원내대표는 사실 이 유도가 5단이거든요. 아, 네. 무술 유단자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변재일 정책위 의장한테는 그 본인 18번지가 나훈아의 갈무리 아니냐 대통령께서 이렇게 덕담을 하니까 애창곡까지도 예, 사전에 이제 다 이제 준비를 한 거죠. 네. 그런데 변재일 정책위 의장이 정책을 갈무리를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분위기 있었고 그리고 한때 같은 당이었죠. 국민의당 정책의장 맡은 김성식 의원한테는 유재석 씨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오늘 크게 논의된 부분은 6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네. 처음에 가장 큰 성과는 앞으로 1분기마다 3당 지금과 같은 형태의 대표회동을 정리하겠다. 네. 그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경제부총리와 3당 정책의장 간의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열기로 하겠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안이 저한테는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네. 안보사항 관련해 정보를 더 많이 여야한테 공유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네네. 이 부분에 좀 배경설을 잠깐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네. 여야 대선 후보가 되면 국가정보국의 높은 책임자들이 현직 대통령이 볼 수 있는 굉장히 탑시크리트라 그러죠. 이런 정보를 여야 대선 후보한테 네. 브리핑을 합니다. 한 명은 떨어질 것임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말이죠. 그 어떤 같은 구성원이라는 그런 염두에도. 근데 네. 사실 우리는 역대 정권의 이런 노력들이 조금 부족해서 네, 야당이 네. 뭐 북풍이니 이런 말 이렇게 네. 볼멘 소리들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었고요. 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문제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여야정 협치를 구성하겠다. 그렇게 이랬고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이무리한 행진곡을 네. 5.18 지정곡 곧 5.18이 다가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론 분열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훈체의 그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하겠다. 네. 이렇게 했고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여야 원만 협의를 해서 정무장관직 신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네.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이 이제 논의 중인 문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데 네. 이 총평이 재밌습니다. 네.
정진석 원내대표가 진지하면서도 이번에도 큰 만족을 했다. 그리고 박지원 원내대표도 큰 성과를 얻었다. 근데 우상호 원내대표가 약간 그 결이 다른 네. 발언을 했어요. 오늘 회동 성과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다. 아마 그러면서 이 정례 회동 민생경제점검회의는 협치 차원에서 진전이 있었다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느낀 한계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아직 밝히진 않았는데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서 대통령이 애매모호한 자세를 보였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이 부분에 아마 한계가 있었고 아무래도 최근에 논란이 되는 정은호 게이트라든가 어버이 연합 이런 문제까지 논의됐다라고 하니까 전국 현안에 대해서 사회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큰 논의가 있었고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 여야 원내대표들이 기본적으로 발언록을 준비를 하고 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일단은 출발은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전반적으로 확실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분위기는 훈훈했네요. 네. 네. 자, 성과는 지켜볼 문제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는 25일, 5월입니다.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이 반 총장의 방한이 작년 5월 세계 교육 포럼 참석 등을 위해서 입국한 지 1년여 만이에요.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는데 왜 반 총장은 사실은 다른 국제적인 일정 때문에 한국을 찾게 됩니다. 제주도에서 열리죠. 제주 포럼, 이 핵 문제를 논의하는 자인데 이런 부분이 있고요. 경주에서 유엔 엔지오 컨퍼런스, 그다음에 일본에서 G7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이랬는데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은 반기문 사무총장은 항상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여론조사 잠재적 대선 후보 항상 1위를 나옵니다. 이거 맞습니다. 역시 새누리당이 요즘 총선 이후에 굉장히 좀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데서 좀 반 총장에게 러브콜을 보내지 않느냐. 사실 이번 시점에 그 정진석 지금 원내대표가 사실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하고 과거부터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네.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접촉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추정이 가능하군요. 예, 추정이 가능한데 유엔 대변인실에서 오늘 발표를 했죠. 그런 식으로 고향 음성은 방문하지 않는다. 아하. 이 정치적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포럼만 참석한다. 왜냐하면은 지금 충청권 JP도 그렇고 여러 가지 충청권 인사들이 이른바 충청권 대망론이라는 맞습니다.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방문하지 않겠다. 그리고 반 총장이 과거부터 외교관 시절부터 굉장히 좀 부지런한 분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외교부 과장 시절 때부터 겨울에 보내는 연하장을 여름부터 쓰는 사람입니다. 핸드라이팅으로 1,500장, 2,000장씩 보내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차기 대권 후보로 타의적으로 움직이는데 본인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살 행동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고향을 가지 않겠다라고 언급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5월 후반에 또 그래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겠네요. 북한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보죠. 북한이 이제 7차 당대회를 계기로 이 대화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배경입니까? 일단 본인들은 북한은 핵보기라고 공공연히 서화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핵을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전제 하에서 핵군 추계담이나 핵협상에 나서자. 그러니까 북한이 기존에 굉장히 이야기하는 게 남과 북이 휴전설 사이로 60만이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군축을 하자 이럴 개연성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그 집요하게 대화 제기를 할 개연성이 상당히 이 북한이 있던 패턴인데 해마다 3월에서 4월에까지 열리는 한미 군사연습, 포커스 렌즈 훈련이 끝나면 이 여름 날 때까지 약간의 남북 간의 군사연습이 없어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이때가 패턴을 보면 남과 북이 좀 대화 채널 복귀를 하는데 굉장히 좋다라는 게 이제 그동안에 판단이었는데 근데 이번엔 좀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북한은 계속 대화 공세를 하면은 분명히 그 유엔의 국제 제재를 풀어나가려는 움직임도 있고요. 이 국내에서도 남남 갈등을 요구할 개연성이 왜죠? 그냥 대화 자체는 말이 좋은 겁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계속 전달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국내 언론에서 쓸 수밖에 없죠. 그럼
그 여론에 따른 판단은 국민들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반대 네. 여론이 왜 북한은 대화하자는데 우리는 대화에 응하지 않느냐 아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북한의 이제 네. 대남 전략의 네. 노림수거든요. 이런 패턴을 굉장히 집요하게 그 전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전망들이 잇따르고 있는 거죠. 네, 역시 배경이 있군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대화를 제의하는 북한이 이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게 KN-58이라고 하더군요. 이것을 최후방인 북중 접경 지역에 실전 배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예. 소식이 나왔는데 왜 북중 국경에 배치합니까? 일단 장거리 미사일이니까 단거리는 이 방사포 같은 게 휴전선 일대에 있죠. 네네. 그다음에 북한의 평북, 정주 이런 데는 안대군 같은 게 중거리 미사일 기지가 있는 거로 북한의 네. 미사일 미사일 기지가 한 7곳 있는 거로 우리 군 당국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중 국경은 아무래도 유사시에 한미 포격을 하거나 공격을 하면은 북중 국경이지 않습니까? 중국에 대한 네. 영토 침입도 되는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네. 북한이 나름대로 판단한다 이렇게 아하.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북중 국경은 백두산 일대 중국 명칭은 장백산 일대는 네네. 이 중국이 동펑 21이라 그래서 굉장히 가공할 무력의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들을 거기 기지가 있습니다. 지난해 열병식에 등장했던 예, 신무기군요. 그런 부분은 아마 일본을 겨냥하는 센카쿠 열도 네. 문제 때문에 많이 유사시에 자위대가 그렇군요. 하면은 그걸 억제할 수 있는 이런 걸 굉장히 북한이 흉내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의 흉내를 내고 있다. 자, 오늘 이 청와대 3자 회동부터 아주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주말 분위기가 좀 나는데 말이죠. 이 북한의 대화 공세의 저의 배경과 그리고 북한의 이제 또 북중 접경 지역의 미사일 배치 소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YTN 안보 전문기자 김주한 기자였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1부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